자, 오늘 살펴볼 기업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현대 ADM 바이오입니다. 이 회사를 보면 한쪽에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생 역전을 노리는 기적의 한 방이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투자 포인트를 하나하나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딱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안정적인 사업일까? 아니면 정말 수천억 원짜리 도박에 가까울까? 이 질문 하나가요, 우리가 지금부터 파헤쳐볼 투자 스토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 ADM 바이오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이 회사를 딱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아주 안전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대박을 노리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정말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한 회사가 이렇게나 다른 두 얼굴을 갖게 된 걸까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사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CRO, 그러니까 임상시험 수탁기관인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을 대신 관리해주고 돈을 버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김택성 대표가 직접 나서서 우리는 이제 원스톱 신약 개발 플랫폼이 되어서 세계적인 항암제 전문 기업으로 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사명까지 바꾸면서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회사의 야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놀라운 뒷이야기를 가진 한 약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이 약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게 사실 세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1950년대, 그러니까 60년도 더 전에 구충제로 개발됐던 약이에요. 그랬던 약이 2000년대 들어서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게 발견됐는데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개발이 중단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술 덕분에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두 번째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죠? 바로 이런 전략을 우리가 약물 재창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기존 약에서 새로운 효과를 찾아내는 거죠. 처음부터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도, 돈도, 그리고 위험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어서 제약업계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으로 꼽힙니다. 자, 그럼 그 치명적인 결함이 대체 뭐였을까요?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우리 몸이 약을 거의 흡수를 못한다는 거고요. 둘째는 설령 흡수되더라도 너무 빨리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항암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정작 몸 안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으니 사실상 쓸모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 회사인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특허 기술을 하나 개발했는데요. 이 기술이 마치 약을 위한 첨단 배달 트럭처럼 이 니클로사마이드를 혈액 속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서 천천히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버린 거죠. 말 그대로 죽었던 약을 다시 살려낸 셈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영웅, 이제 HAB-SO01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이 약은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암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존 항암제가 그냥 팍탄을 던지는 식이었다면 이 약은 아주 영리한 전략가 같아요. 3단계에 걸쳐서 암을 공격하는데요. 먼저 암세포를 둘러싼 단단한 방화벽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엔 활짝 열린 문으로 다른 항암제들이 쑥쑥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줍니다. 마지막으로 암세포만 먹고 사면 특이한 에너지 공급선을 딱 끊어서 굶겨 죽이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전임상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동물 모델에서 보니까요, 기존 약물만 썼을 때는 암 전이율이 66.6%였는데 이 신약을 같이 썼더니 전이율이 0%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막아냈다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치료하기 정말 어렵기로 소문난 삼중음성 유방암 모델에서는요, 기존 화학요법에 이 약을 추가했더니 항암 효과가 무려 67%나 더 강해졌습니다. 엄청난 시너리 효과죠. 이런 능력, 특히 암의 방어벽을 허무는 능력은요, 췌장암처럼 약이 아예 침투를 못해서 치료가 실패하는 암들에게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약효가 없어서가 아니라
약이 닿질 않아서 생기는 가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것 같은데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도 매력적일까요? 지금부터는 재무적인 현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원래 하던 CRO 사업은 떼어놓고 보면 2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아주 튼튼한 캐시카우예요. 그런데 신약 개발 비용까지 다 합쳐서 보면 6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으로 번 돈을 미래를 위한 거대한 베팅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투자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단기적인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환사채 오버행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던 투자자들이 이제 그 빚을 주식으로 바꿔서 팔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 물량이 무려 121만 주가 넘고요. 이 투자자들은 지금 팔아도 대략 60%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 갑자기 거대한 공급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게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이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누를 수 있는 부담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과학적 가능성과 사업 모델 그리고 단기 리스크까지 전부 고려했을 때 애널리스트는 어떤 최종 결론을 내렸을까요? 가치 평가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우선 안정적인 핵심 CRO 사업의 가치를 약 500억 원 정도로 봤고요. 여기에 신약 파이프라인의 잠재 가치를 약 1,00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추정 가치는 약 1,500억 원이 되는 거죠. 이 구조가 아주 중요한데요. CRO 사업이 주가에 단단한 바닥 역할을 해주고 신약 파이프라인이 엄청난 상승 가능성을 열어주는 형태입니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12개월 목표 주가는 3,800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고요. 동시에 만약에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를 대비해서 손절가로 2,000원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회사를 보는 관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든든한 안전망을 갖추고 그 위에서 기적의 한 방을 노리고 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잠재력이라면 단기적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